안녕하세요. 코리아 누터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미얀마 사태가 지금 내정 양상으로 점점 확대되는 모양을 새를 취하고 있고요. 국제는 아직 국제적으로 뭔가 크게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내전으로 발발이 된다면 이제 양립이 되겠죠. 민주주의 쪽과 공산주의 쪽으로. 군부는 역시 공산주의 쪽이고요. 민주주의 쪽은 역시 미국과 우리나라와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 나라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시작점이 될 것 같냐면 양립의 새로운 대립의 전 세계 대립의 시초가 될 것 같은 양상이 보이고 있어요. 그 전에도 소련이 엄청 컸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련이 엄청 컸을 때가 있었고요. 그거를 미국이 분열을 시켜서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이렇게 아예 독립을 시켜 버렸죠. 점점 크게 양상으로 갈 거예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나가 된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바로 뭐 큰 전쟁으로 가냐 이건 아닙니다. 미얀마 사태는 좀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양상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장기전으로 가는 그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둬야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위치와 세계 정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변하는 양상도 알아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나라 위치부터 말씀드릴게요. 세계 6위며 군사력도 세계 6위입니다, 여러분들. 점점 커지고 있죠. 그 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으며 독일도 있고요. 일본도 있습니다만 그 나라들이 크게 발전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더디어 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더디게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군사적 무기에 대한 힘이 너무 많이 쏠려 있어서 그런 거죠. 아직도 군사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군사비가 엄청 세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맞는 판단으로 가고 있어요. 양립되는 공산주의와 양립되는 과정에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이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직 그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조장하고 있고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대립으로 드러난 것이 미얀마 사태라는 거죠. 대립이 끝나야지만이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미얀마 사태는 점점 악화일로로 가고 있습니다. 언론 얘기를 마저 듣고 말씀을 드릴까 해요. 경제 얘기도 마저 할까 합니다. 그걸 길지 않게 간단하게 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얀마에서 군부에 맞서 민주 진영을 중심으로 소수민족들이 참여한 국민통합정부가 구성됐습니다. 미얀마의 2개의 정부가 양립하게 됨에 따라 갈등은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군부에 맞서기 위해 구성된 국민통합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통합정부는 조만간 해외에서 미얀마의 합법정부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을 비롯해 아랍의 봄, 즉 민주화를 경험한 일부 중동 국가들이 지지 선언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엔을 비롯해 여러 나라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If the free and democratic world reject us, that means they reject democracy. It's very simple. That means they reject the people of Myanmar. 미얀마 민주진영은 소수민족 무장단체와 반정부 시위대 등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특히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통합정부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군부에 맞서는 데 필요한
연방군 창설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전통 설을 맞아 국민적 환심을 사려는 듯 2만 3천 명이 넘는 재소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또 군부 최고 실세인 미나움 훌라행 최고사령관이 오는 24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변국들의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 진영이 독자 정부를 구성해 미얀마 사태가 변곡점을 맞게 된 가운데 두 개 정부가 양립하면서 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는요. 이게 오래 갈 거라는 거죠. 미얀마 사태는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사태가 계속되고 어려워지면요. 은행은 은행 역할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돼 있지만 제3의 화폐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미얀마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중앙에 집권돼 있는, 중앙에 힘이 너무 많이 쏠려 있는, 그리고 독재자 형태의 국가들은 사라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독재자였던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잠시 우리나라처럼 독재자 흉내를 냈던 인간들이 3년, 5년, 잠깐 깜빵에 갔다가 나오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떵떵거리고 사는, 벌금을 안 내고 살고,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죠. 중요한 건요,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려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지금 미얀마에 있는 군부 독재를 하고 있는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지만 미얀마가 똑바로 쓸 수 있어요. 나중에 집권할 다른 민주주의 정부가 들어서도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리되지 않았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 일제치하에서 독립을 탄압하고 했던 사람들이 미국 정부가 그대로 끌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처벌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자손들이 죄값을 치렀어야 돼요. 그걸 못 치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그러면은 그 재산이 되물림되면 안 되고요. 그게 처벌받았어야지 나라가 똑바로 섰고요. 독립을 외치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똑바로 섰어야지 나라가 똑바로 서는 겁니다. 그걸 막았던 거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부려먹기 편한. 그래서 이승만이가 들어섰고, 그래서 박정희가 들어섰고, 그래서 전두환이가 들어섰던 거고요. 그래서 정신 나간 분들이 그 탄압받던 걸 생각 안 하고 그 후손들을 칭찬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들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한 나라가 똑바로 쓴 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똑바로 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아니에요. 과거가 청산돼야 되고요. 올바른 사회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고통이 오래 간다는 거죠. 우리나라 세계 6위에 있지만 그들을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6위입니다. 세계 6위요.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 잘못한 사람들을 죄값을 치르게 한다면요, 세계 초강대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3, 4위까지 갈 수 있어요. 초강대국으로요. 그리고 후손들이요, 자식을 낳냐 마냐 이런 거를 만든 건요,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나라에겐 상속법이 있고 증여세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건 일반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죠. 부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재단을 만들어서 다 그쪽으로 넣었다가 지들이 다 관리하고 또 빼먹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빌 게이트나 얘네들도 빌 게이트 재단 만들어서 거기에서 빼먹고 별짓 다 합니다. 그렇게 그 선진국에서 배워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과는 그
선진국 대열은 똑같습니다. 경제 규모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 대열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 발자국 더 가야 됩니다. 더 가기 위해서는 많은 진통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파탄이 일어날 거고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만든 언론들도 있고요. 그렇게 만든 정부 책임도 약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 진통이 다 지나야 됩니다. 그 피해가요. 대부분의 서민들과 힘 없는 어린아이가 많은 피해를 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다 끝나면 중요한 거는 내년 대선입니다. 내년 대선. 대선의 대통령 선거에 여러분들 올바른 판단으로 선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당, 야당을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새 천년을 기틀을 만드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찍어야 됩니다. 제가 다연컨대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결코 아니에요. 인기 투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아니고요. 그러면 선거란 무엇이냐? 첫째는 덜 나쁜 놈 뽑는 겁니다. 덜 나쁜 놈. 2사람, 3사람이 나왔어요. 그 중에 제일 나쁜 놈이 있을 테고, 덜 나쁜 사람이 있을 테고, 더 좀 덜 나쁜 놈이 있을 거예요. 그 놈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질 수 있느냐? 그걸 보십시오. 자기가 맡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번째, 4번째를 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 인성이 아무리 좋아도 인성 안 좋은데, 이 사람이 인성이 안 좋은데 정책이 좋고 내가 원하는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사람 뽑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은요, 절대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인성은 나쁜데 내가 원하는 개발을 하고 내 땅을 올려줄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찍었다. 그만한 대가를 여러분이 치를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많이 겪었습니다. 이명박 MB 정부 이런 자원 외교로 32조 원을 날려먹고 박근혜가 최순실이 꼭두가시 역할을 하면서 나라를 개박살 냈고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인성이 먼저입니다. 인성이. 지금 위치는요. 경제가 먼저가 인성이 아니에요. 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냐. 지금 여당 야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문정권도 잘못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뭘 잘못하고 있냐면 노동자의 시급을 10,000원 만들어준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 그걸 못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책 실패를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재난지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 전 국민한테 나눠줬어야 되는 것을 계속해서 했었다는 거죠. 전 국민에게. 올바르게 공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줬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시장 권리에서는. 근데 계속 자영업자한테 합니다. 그 사람들 죽을까봐, 그 사람이 망할까봐.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거는요,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대통령은요, 절대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인정에 휩쓸리거나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요한 건요, 덜 나쁜 놈을 뽑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말한 정책을 실행할 의지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경제 돌아와서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거는 화폐 개혁이 여러분들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화폐의 폭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잠시 하락은 있을지언정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모두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다 이해하고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제 방송은 계속될 건데요. 참고 견디십시오. 올해만 지나고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잘못돼서가 아니고요. 지금 국제적 양상이 그렇다는 거죠. 참고 견디시면 우리나라는 초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 것입니다. 지금 기틀을 만들고 있고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모두 힘을 내시고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루짜였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